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죠. 그런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1일부터 신형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분실했거나 체류 자격이 변경됐을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새로운 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본인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순이가 노래합니다. 거위의 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증이 신형으로 바뀌었네요. 네.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흑백에서 칼라로 좀 사진 크기가 커졌고, 또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라고 해서 이제 QR 코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스마트폰이나 이거를 스캔하면은 거기 또 구체적인 정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은 어떤 분들이 발급받으시나요? 국내 이제 비자를 밟고 와서 90일 이상 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이상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집 주소가 있어야 되고, 거주지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보통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소 신고증이라고 하죠.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영주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국인의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리도 13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생년월일 있고 뒤에는 뒤에 이렇게 좀 번호가 7자리가 있죠. 그래서 뒷번호가 5나 7로 시작되면은 남성, 또 6이나 8로 시작하면 여성, 이게 부여되는 번호인데,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주민등록증하고 다른 점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 신고증을 보면은 유효 기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체류 연장을 받고 싶은 체류 연장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 안에 출국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그냥 과태료를 그냥 부과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데 많이 문의하는 게, 이제는 출국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그냥 반납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출국했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번호가 다르게 부여가 되냐, 같은 번호가 부여되느냐.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면은 그 전에 부여됐던 번호가 그대로 부여가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그 번호를 활용해서 통장을 개설을 했다라든가 다른 공적 업무를 받다 하면은 전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포들의 사례를 보니까 또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 거소신고증, 우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는 전자증명서처럼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은 좀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근데 이 반납하고 나면은 네. 이걸 다시 발급받기가 없잖아요. 그 채로 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고 네.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복사본을 갖고 있어라. 아, 네. 복사해서 갖고 계셔라. 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이제 그 출국했다가 바로 외국인들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복사본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중국 동포분들이나 뭐 고려인 동포, 산인 동포들도 그 외국인 등록증 받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외국인으로서 90일 이상 네. 체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발급받을 수 있는 그 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발급받아야죠.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왔는데 외국인 등록증 내주세요. 그럼 안 내줍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 뭐 발급받으려면은 뭐 바꾸는데 비용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 등록 신청할 때 이제 수수료가 붙죠. 네. 그거는 그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 그게 몇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많게는 이것도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신형 외국인 등록증이 지금 나왔다고 해 4월 1일부터 나왔다고 해서 일부러 이거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나중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네네. 이제는 만료가 돼서는 다시 제가 발급 받을 때 그때는 저는 그걸로 신형으로. 발급 받으면 되니까요. 예. 동포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갖고 계신 이 외국인 등록증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권도 왜냐면은 네네. 여권의 유효기간에 맞춰서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도 이렇게 연장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셔서 안 되면 여권도 미리 네. 새롭게 만들어야 연장 되죠. 재갱신을 받아놓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 기간을 넘으면은 뭐 과태료 네. 물게 되고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저희도 뭐 깜빡하고 여권 네. 날짜 유효기간 네. 그냥 지나치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뒤에 그렇죠. 막 발급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네. 네, 이런 서류는 날짜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뭐 스마트폰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외국인 등록증에 보면은 네. 유효기간이 이렇게 적혀 예. 있어요. 네. 그 뒷면에다가 연장에다가 거기다 적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런 서류들이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다가 깜빡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포 여러분 좀 잘 그 숫자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김지견 씨,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이란 무엇인지 살아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쪽 신장도 떼어내어 의식해주는 어머니. 자기 인생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풍랑도 무색할 정도로 억척스레 싸워 나가는 어머니. 바로 그런 어머니가 우리 그룹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룹의 자랑이 아닐 수 없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춘녀 여사랍니다. 그의 남편은 나의 동생인데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마음씨 비단 같은 위인이랍니다. 세상도 무심하지 어쩌면 이렇게 착한 부부에게 기쁨의 행운에 펼쳐지지 못하는가. 나의 동창 허일선이와 그의 마누라는 하루 1시에 한국 온 지 20여 년이 되어 숱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산더미같이 쌓여야 할 많은 돈이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식 때문이랍니다. 중국에 있는 큰아들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답니다. 작은 아들을 잃고 오로지 하나뿐인 큰아들이랍니다. 그런 큰아들이 악질병에 걸린 거죠. 그뿐이 아니죠. 중국의 큰아들에겐 마누라도 있고 공부하는 아들 둘까지 달렸답니다.
두 노인 내외는 악착스레 번 돈을 달마다 남김없이 모조리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요도병까지 걸려서 투석을 멈추면 죽을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으니 온 가족의 고통을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2000년 3월 25일 고향에서 작은 아들을 차 사고로 잃고 더는 살 맛이 없어 악몽 같을 때 그나마 한민족의 고국인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6년을 현장 일을 했고 그 밖에도 돈을 많이 주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고 악착스럽게 벌었습니다. 드디어 산더미 같은 빚도 청산하고 큰아들 장가보낼 미천까지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좀 이상한 기미가 있던 병이 발작하여 부속 공장도 운영할 수 없어 회사를 접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답니다. 큰아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자 이춘녀 어머니는 추후에 주저심도 없이 자기 신장 한 짝을 아들에게 의식하였습니다. 좋은 시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병이 다시 발작하여 피눈물 나는 고통이 다시금 가시덤불처럼 엉겨부터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창 내외는 고생문이 열렸고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막막하기만 한데 동창 내외는 한 해 한 해 늙어만 갑니다. 종전처럼 굳세게 일할 나이도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묘책이 없으니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요즘 이춘여 여사는 대한민국 키토인 회사의 도움으로 보건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편지를 보내오신 김지견 씨 친구분 내외 얘기를 쭉 적어주셨는데 정말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신장 한쪽까지 다 이식을 할 정도로 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시네요. 네. 그러게요. 좀 이걸 읽으면서 참 가슴이 멍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춘녀 지금 좀 연세가 꽤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한국에 오기 전에 2000년도쯤에 한국에 오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작은 아들이 또 차 사고로 그러니까요. 저기 하셨는데 또 이렇게 큰 아들까지 아이까지 다 둔 상태에서 네. 좀 더 큰 병을 안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으신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식 때문에 한국에 와서 돈을 또 많이 버셨고, 네. 이제는 이제 고향에 있는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큰아드님이 네. 이렇게 신장이 나쁘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신장까지 이렇게 어머니가 네, 이렇게 이식해주고. 줬는데 요즘 또 무슨 요도금이요? 네. 네, 또 그게 또 발생하다 보니까 뭐 투석을 하루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참 안타깝네요. 이게 어떻게 완쾌가 될 수 있는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도병 때문에. 네. 예.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네. 저희는 참 부모로부터 사랑만 참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네. 지냈었어요. 네. 근데 받은 거에 진짜 한 100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항상 부모님, 특히 어머님 이렇게 보면은 미안하죠. 그렇죠. 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도 한 연세 95세가 되시는데 네. 뭐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우리 남매들 지금은 한둘도 아니고 그 당시면서 뭐 7명씩이나 이렇게 키우시느냐고. 네. 근데 보면 참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녀들이 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이춘녀 참 어머님은 아들이 참 이렇게 고생을 겪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머니한테 좀 네.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건강이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좀 소원을 해봅니다. 네. 이 춘녀 여사님 지금도 뭐 보건약품,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이런 지극한 사랑이 네. 하늘에서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큰아드님 병도 좀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춘녀 여사님께서 네. 좀 포기하지 않고 예. 아들의 건강과 뭐 이런 걸 해서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늘이 도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중국에 있는 큰아드님 가족들께도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진시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부모, 자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도문시 리성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쓰레기와 나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쯤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청소를 하라고 하셨다. 선생님도 정말 왜 또 청소를 해야 돼? 나는 투덜투덜거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청소를 하였다. 정신없이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면서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슬쩍슬쩍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청소를 다 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하학 후에도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숨겨놓은 사실을 선생님과 얘기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늘 구석에 숨겨놓은 쓰레기가 마음에 걸렸다. 밤이 되어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자리에 누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숨겨놓은 쓰레기가 도깨비로 변해서 나의 꿈에 나타난 것이었다. 감히 나를 마구 내동댕이 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며 눈을 떴다. 다행히 꿈이었다. 시간은 벌써 7시가 되었다. 나는 아침도 대충 먹고 부랴부랴 학교로 뛰어갔다. 교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내가 숨겨놓은 쓰레기를 찾아서 쓰레기통에 가져다 넣었다. 쓰레기님, 집으로 모셔다 드렸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제서야 나는 마음이 놓였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 곳에 마구 두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인 것이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물건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법인 것 같다.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유, 성림이 학생 귀엽기도 해요. 네. 사실 청소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예. 그러게 한 잔 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네. 바로 또 그냥 청소하라고 네. 하면은 귀찮죠. 아유, 그렇죠. 충곤증도 오고 졸리고. 근데 사실 쓰레기가 많으면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쓱쓱 밀어서 네. 구탱이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저도 그 청소 시간에 친구랑 몰래 네.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왔어요. 네. 그리고 빨리 가서 우리 나머지 청소 같이 도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왔더니 어느새 청소는 끝나고 친구하고 제 걸상만 책상 위에 딱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이제 책상 정리를 하고 이제 하학 준비를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들어가서 혼났죠. 너희들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청소를 해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그걸 저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고 막 네. 그걸 꽃물 쳐버린다 그러잖아요. 어디 빈틈이 있으면 거기다 꽃물 쳐놓고.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청소 당번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정말 장난치면서 네. 청소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당번이라고 해서 네. 아침 일찍 이제 물도 떠다 놓고 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네. 대거래로 복도도 네. 이렇게 걸레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칠판 정리도 다 해놓고. 근데 저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바지런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번이다 그러면 애들이 다 네. 좋아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래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당번이 이 청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당번을 맡으면은 그날은 내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일도 너 여기 빨리 깨끗하게 좀 해. 네 치워서 네가 해야지 하면서. 네. 우리 그래서 리성님 학생도 만약에 혹시 그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뭐 본인이 청소하기 싫으면 청소시키면 돼요. 예, 그래도 자신이 청소를 맡았으면 네. 뭐 이왕이면 조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네. 이 쓰레기가 도깨비로 돼갖고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주 귀엽습니다. 쓰레기님 집으로 모셔다 드렸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네, 요즘에는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플라스틱 병은 병대로 뭐 유리병 뭐 다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지금 그렇죠. 사실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데 보면은 아침 새벽에 이게 쓰레기차로 이렇게 수거해가는 건 모습 보면 네. 엄청나게 쓰레기가 하는데 저게 다 어디로 가나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네. 지구가 정말 네. 몸살을 앓을 정도로 쓰레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 때문에 최대한 버리는 거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를 잘 해놔야 네. 청소하시는 분도 편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또 쓰레기지만은 또 재활용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분리수거를 안 해주면은 재활용도 어렵게 되니까 정말 그걸 어디에다 묶거나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말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들한테 네. 치명적인 그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분리수거 참 철저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중국 지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는 중국에서도 지금 아마 분리수거를 할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됐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글쎄요. 이 도심 지역은 거의 다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이 우선적으로 빨리 했죠. 여성분들이 그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네. 쓰레기 분리수거며 뭐 화단 정리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과 촌장의 풍경 준비했는데요. 자,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